안녕하십니까, 박은철입니다. 자, 그 첫 장에 보면 제가 이제 제 그 이름 밑에 제 소개를 좀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뭐 세종가고 압도적 1타다. 좀 민망하지만 이거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요. 그 이제 1학기 학습 과정을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성만 좀 이제 적어 놓았지만 담당 선생님이 조윤정이라는 선생님분, 그다음에 윤하인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2학기 때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놓았는데 그 이런 세부 내용 같은 거 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제가 손가락을 이제 6개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필기가 가능하시면 필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손가락 세 개를 한번 묶어봐 주시겠습니까? 앞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손가락을 묶어주시면, 이거 이제 제가 수업 내용을 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제가 이제 그 수업 내용을 좀 분석한 내용인데, 첫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교과 내용보다 이제 선생님의 선호가 아주 강하게 반영되는 뭐 그렇게 학습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현정 선생님 중간고사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실 이제 1-1, 1-2, 1-3 적어놓은 건 교과서인데, 제일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 오래 수업하셨던 게 1-2단원 관련된 그 한강의 어떤 현대소설 그 작별이라는 작품이었고, 이걸 정말 오래 하셨습니다. 또 어떤 평론 같은 거 같이 결합하셨고 많이 수업하셨고, 전 당연히 이거 위주로 출제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요 파트가 절반 정도 출제가 됐고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말고사를 보셔도 사다실 관련 현대시 16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 선생님 좀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 이제 문학의 경우는 뭐 갈래의 특성을 학습시키기보다는 개별 작품 감상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개별 작품을 감상시키기보다는 갈래상의 특징 같은 걸 학습시키고 그걸 이제 작품에 적용해보는 그런 훈련 같은 걸 해야지 좀 그 연쇄적으로 유추적으로 다른 작품까지도 이제 아이들이 감상할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2학년, 3학년 가르치듯이 뭐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고, 아이들이 안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뭐 국어를 잘해서 가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학의 어떤 갈래 이론 같은 걸 잘 모르는데 그걸 이미 안다 생각하고 좀 수업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 이제 문법의 세 번째 이제 그 손가락을 보시면 문법의 경우는 1학년 교과에서는 안 다룬 내용을 좀 다루셨습니다. 뭐 동일한 내용을 다룬다 할지라도 형태소 같은 건 사실 1학년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예를 들어 뭐 피동과 사동 같은 걸 할 때에도 어떤 피사동의 제약과 관련돼서 동사를 어떤 의미상으로 분류해 갖고 다룬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유의미하게 시험에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교과 밖에 있는 내용들. 근데 아이들이 당장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움 같은 걸 좀 느끼겠죠. 자, 이렇게가 이제 제가 분석한 세 가지였던 손가락이었고, 그 네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 이건 그래서 제가 좀 예상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 예상대로 어떤 결과가 이제 들어맞았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문학을 좀 아이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작별을 좀 오래 하냐, 수업을 제 수업이 2시간밖에 안 하고 그때 2시간 5번 수업했는데 작별을 2번이나 제가 수업을 하니까. 근데 양자체가 많았습니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별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문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좀 문법에 많이 할애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문학을 좀 이제 덜한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그 문학 같은 경우 그 현대시 16편 자체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작품들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학교 선생님 필기입니다. 그래서 그 필기만 잘 정리하고 분석하고 예상 문제 풀어보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학 되게 쉬웠습니다. 이번에서 문법의 변변을 왔고, 뭐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이나 못 받은 학생이나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문학을 안 하려고 하거나 특정 작품을 많이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선생님 수업 분석하면서 어쨌거나 학원 수업을 듣는다라는 건 좋은 결과를 얻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 맞춰서 학습을 시킨다. 뭐 그런 내용이지, 제가 문학에서 특정 작품에 치중한다던가 아니면 문법만 많이 한다던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이제 아이들의 성적을 좀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건데 1등은 중간 기말고사 합산했을 때 90점이 안 됐습니다. 한 89점 정도? 89점 초반 정도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죄송합니다. 1등급 컷은 80점대 초반입니다. 합산했을 때. 그러니까 수행은 거의 다 맞았던 전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께 성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제 수강생 가운데 1등 아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등급 아이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손가락을 보면 이제 기말고사와 관련된 어떤 예고된 내용인데, 사실 이게 또 오늘 아이들이 이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아이들이 프린트를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 선생님은 이제 문법을 하시는데, 원래 조 선생님 이제 문학을 하셨는데 이제 중세국어 문법, 제가 뭐 방학 특강을 했을 때도 그걸 많이 강조했었는데 중세 문법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고대 국어를 조금 집어넣으셔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명확하거든요. 어떤 뭐 향찰 표기와 관련해서 뭐 음차 표기, 훈차 표기만 구별할 수 있는 거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선생님은 이제 문학을 수업하신다고 예고는 하셨는데 이제 방학 전에 문법, 현대 문법 조금 하셨어요. 그때 이제 높임 표현 하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 표현과 관련된 거를 이제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 고전 문학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또 윤 선생님이 뭐 높임 표현 같은 경우 그냥 평이하게 일반적인 프린트를 주셨는데 시간 표현을 보니까 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양태 같은 것들도 집어넣어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잘 정리해서 어쨌거나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끔 잘 구별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한테 프린트를 좀 보내주면서 조금 이제 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방학 특강 들었던 아이들입니다. 이런 거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프린트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제가 이제 강의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세종가고 오래 했기 때문에 예측해서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분석하고 예측해서 수업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이번 내신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봐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학습 과정은 이제 공통국어 2. 그래서 이제 공통국어 2와 관련해서 고전문학과 중세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중간고사는 문법이 많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뭐 고전 문학을 많이는 못 하실 것 같고요. 현대 문법이랑 이제 중세 문법 위주로,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9월 말부터 아이들 시험 보니까, 하지만 뭐 문학을 아예 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종합을 해보면 뭐 중간고사 때는 문법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는 뭐 문학 위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문학은 고전 문학입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잘 분석해서 아이들 성적과 관련해서 최적화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1단원과 3단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의 나머지 단원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쓰시면 쓰실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항상 시험에는 뭐 어머님들께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시험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중요한 걸 정확하게 알면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단원도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흐름을 한번 밑줄 한번 그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1단원 보면 아마 여기까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망매가는 향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운문문학이고 시조가 이제 고려 말부터 진행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운문 갈래죠. 이거 두 개가 이제 흐름으로 연결됐다면 얘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도 민족이 바뀐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조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대 어떤 갈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온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형성된 데 있어서 19채향가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다평이라던가 거의 서다평으로 나오고 아니면 단다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이제 3단원에 국어의 역사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어의 역사라는 건 언어에는 역사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란 말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나 고대국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지 간에 결국에
원문과 현대어역을 비교해서 달라진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의문적인 측면, 어휘적인 측면, 표기적인 측면, 문법적인 측면 관련해서 그것만 분석해낼 수 있으면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연역 조정 개념을 좀 잡아주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 좀 이제 개별 개념에 치중하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큰 틀을 잡아가면서 그랬을 때 이제 또 낯선 제재 같은 게 나와도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자, 밑에 이제 강의 일정을 보면 5반이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반이나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현강을 좀 강조하면서 니네가 이제 웬만하면 현강을 들어라.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다 보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1학년 아이들 워낙 또 바쁘기도 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현강을 제가 들어야 되는 것을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5반 이렇게 개설해 놓았고요. 또 현강을 들으면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매 시간 간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수업하는데 훨씬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현강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장. 저는 아이들에게 주는, 제가 어머님들에게 이제 배부하는 유인물도 마찬가지고 제 교재 마지막 장엔 항상 이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성취의 한계는 없다. 이거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예? 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국어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학 특강을 할 때 어떤 종강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제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다 매칭을 못 시켜도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거든요. 매칭이 다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꼭 요 자리, 여기가 되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되게 열심히 수업을 듣는 어떤 남학생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 물어봤죠. 이번에 처음 수업 듣니라고 하니까 처음 수업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잘해줬어요. 넌 어떻게 내 수업을 듣게 됐냐 하니까 15기 선배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적 올리고 싶으면 뭐 진짜 올려서 반선생 수업 들으라고 해갖고 들었다고 하는데 애가 열심히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제 종강할 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중학교 때도 국어를 진짜 못했고 그래서 고1 때도 점수가 진짜 안 나왔는데 고2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열심히 했어요. 걔는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겁니다. 근데 그냥 아이가 자기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번에도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아이도 열심히 했다면 그 아이의 반드시 그 열심히 성적 보상될 수 있게끔 제가 분명히 그 아이의 성적을 올릴 것이고요. 다음에 아마 설명회 때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가 엄청나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제가 어머님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오를 거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번의 시험으로도 20, 30점 오른 애들 되게 많습니다. 뭐 많이 준비 안 해도 되고 그 순간만 잘 집중해서 공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국어는 정말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부모님께서 기회 되면 아이들에게 좀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많이 힘드시죠? 이상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 다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좀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 지금 나가시면 안 막힐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여튼 예, 저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